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한바퀴에서 우리 박갱덕 리포터가 성금모금 활동에 함께했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역시 울산은 따뜻한 도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세군 자선 낭비와 함께 연말연시 대표적인 나눔 활동인 울산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전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 참. 여러분, 울산은 어떤 곳이죠? 그 어떤 곳보다도 저력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나눔의 온도를 더욱더 높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면서 울산시대 모두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에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새해입니다. 이제 2023년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만큼 다가오는 새해 첫 일출을 어디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뜨거운데요.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첫날 육지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은 울산의 간절곶과 방어진으로 관측되는데요. 일출 명소로 알려진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보다는 1분이, 또 제주 성산 일출봉보다는 5분 빠른 오전 7시 31분에 새해 첫 해가 떠오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동파입니다. 전국적으로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수도관이나 수도 계량기 등 동파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헝겊등을 이용해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는 야간이나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역 사업소 등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어디로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군무를 뽐내는 울산의 떼까마귀가 울산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마다 울산을 찾는 떼까마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새 지리정보에 따르면 2020년 11만여 마리였던 떼까마귀는 이후 8만여 마리대를 유지하다 지난 겨울에는 7만 마리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먹잇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낮에도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면서 경찰이 특별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음주 단속 현장에 동행한 결과 단속 시작 10분 만에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한낮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찰은 낮에도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1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운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톡톡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실종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각종 재난 정보처럼 경보 문자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칫 귀찮은 알림으로 넘기기 쉬운 이 문자를 통해 실종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시민 제보로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북극 한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워낙 겨울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겨울을 좋아해요? 네. 이번 주 서울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였대요. 네. 15도. 그럼. 그러면 어찌나 그 매섭고 쌩쌩 바람이 불고 추운지 이게 너무 추우니까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안전사고나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안내 문자도 보내고 그러던데 이번 주 랭킹 뉴스도 문자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네, 뭐 실생활에서 안내 문자들 많이 받고 계실 텐데 네. 뭐 정전이 발생했다라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도 그렇죠. 뭐 건강 관리 유의해라 이런 문자를 받기도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는 말이죠. 갑자기 제가 출몰했다고, 죄송합니다.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조심하라는 그런 문자도 받았어요. 네, 이런 이제 문자들을 받으면 이제 주민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이렇게 행안부가 각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안전 문자 못지않게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문자가 있습니다. 바로 실종 경보 문자입니다. 오, 네. 저도 가끔 한 번씩 봤습니다. 네. 어떤 옷을 입었는지, 키는 어느 정도인지,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하여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실제로 이 문자로 실종자를 많이 찾았나 보죠? 네,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네. 예, 90대 할머니께서 이제 폐지를 줍는 일을 하시는데 네. 근데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시간은 됐는데. 예, 돌아올 그래서 시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네. 네. 오호. 네. 이게 지금 바로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던 그 실종 문자네요. 네, 이 경찰이 가족에게 받은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빨간색 티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90대 할머니가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아마 손수레를 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구나. 실종 문자에 그 손수레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 남구여서 남구? 주변 지역으로 문자를 보냈는데요. 네. 그런데 이 문자가 발송된 지 40분 만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40분 만에? 네. 와.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한 8km 이상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요. 이때 마침 제보자가 버스 정류장 주변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이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야. 근데 이제 문자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유심히 보지 못한다면 잘 발견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놓칠 수 있죠. 이 사람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분이어서 아마도 좀 문자를 유심히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요. 참 정말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할머니를 발견을 했다는 거 정말 다행이고 그 사람한테 발견이 됐다는 건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경찰에 제보한 김태훈 씨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문수 경기장에 축구 보러 가는 길에 저는 지인 차 뒤에 타고 있었고요. 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실종 문자가 떴어요. 떴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인상착의랑 다 확인하고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고 되게 치매도 있으시고 한데 오늘 날씨도 춥다는데 하고 보다가 손수레랑 이런 것도 있길래 무심코 밖에 봤는데 정자에 또 계신 거예요. 또 그래서 인상착의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이 마스크를 좀 벗고 계시지 내가 길을 지나가다 딱 맞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말이죠. 딱 보니까 남미경 시사평론가 못지않게 저분도 송골매의 눈을 가지신 분이야. 예리하네 딱. 예? 그 마스크 너머로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네. 우리 이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줍시다. 예. 결국 이 시민 덕분에 빨리 할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민의 제보를 받아서 찾는 사례가 많은데요. 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자, 이분은 치매 노인이신데요. 밤인데도 어머니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신고를 경찰이 받은 겁니다. 이야. 이제 경찰이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고요. 12건의 제보를 받았는데 이 실종된 할머니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하신 분을 봤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고요. 결정적인. 자, 이 영상도 이 시민의 제보로 70대 치매 환자를 찾은 경우인데요. 이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인근 야산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후에 주민 3명이 다행히 할머니를 발견을 해서 돌봐드렸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실종자는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실종 문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 경찰에 따르면요, 문자를 통해서 실종자를 찾게 된 게 올해로 3년 차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찾은 실종자만 1,000명이 넘고요. 이제 울산만 하더라도 3년 동안 150건의 문자를 보냈는데 40% 정도는 실제로 이 실종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네. 효과가 확실히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종자를 찾는 시간 자체도 줄었는데요. 경찰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제 수색하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경보 문자를 보내서 제보를 받아서 실종자를 찾는 시간이 7배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야, 7배나 더 빨라요? 네, 자세한 얘기는 울산경찰청 방경배 강력계 계장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CCTV 동선 추적을 하다 보면요, 멀리 이동해서 올 경우도 많고 동선이 또 끊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CCTV에 나온 최근 사진 캡처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의 제보를 받으면 훨씬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들만 투입을 해가지고는 빨리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기동대나 이런 경찰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빨리 찾게 되면은 그 투입된 인력이 빨리 또 철수해가지고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경찰 인력 소모 면에서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입니다. 예. 이 실종자 발견은 시민들의 제보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예. 그 경찰관들이 그렇게 찾고 같이 이 시민들이 같이 합세하면 그만큼 찾는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야, 참. 혹시나 실종 경보 문자를 받으면 귀찮다 생각 마시고 주위를 한번 관심 있게 둘러보시고 비슷하다 싶으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들이 다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울산 시민들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맞죠, 맞죠. 자, 그럼 다음 랭킹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하면 겨울철. 아르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까마귀. 맞아요, 정확해. 근데 그냥 까마귀가 아니라 떼까마귀. 얘네들의 그 진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봅니다만은 올해도 어김없이 울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떼까마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머. 물이 지어서 지금 날고 있는 모습인데요. 엄청나네. 네. 아니 어디서 저 몇 마리나 될까? 지금 이제 먹이를 먹고 있네요. 이야, 길이고 논이고 밭이고, 야, 이 떼까마귀들이 무리지어서 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멋있다 그럴까요? 이거 카메라 들고 찍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저 관광객이 우와, 원더풀 막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떼까마귀들이 시베리아에서 그 먼 길을 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이 겨울을 나려고 수만 킬로미터를 울산까지 이제 날아오는데요. 점점 이 떼까마귀 수가 줄고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매년 11만 마리가 울산을 찾는데 2021년부터는 8만 마리로 줄었고요. 올해는 7만 마리로 감소했으니까 4만 마리? 네,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여전히 울산의 명물인 건 분명한데 몇 년 사이에 확실히 줄었어요. 4만 마리씩이나. 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시베리아가 예전처럼 그렇게 춥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로 이동하는 떼까마귀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 거기도 따뜻한데 그 머나먼 길을 찾아서 거기까지 그냥 난 여기서 쉴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가짜. 야. 네, 또 하나 이유는요. 이제 시베리아가 눈이 많이 오니까 사실 먹이를 찾지 못해서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는 건데. 눈에 파묻히니까. 네, 근데 이제 울산이 어쨌든 떼까마귀가 있기에 참 좋은 것이 먹이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뭐 남창이라든지 뭐 주변으로 이제 뭐 서창이나 경주에 이제 들판에 떨어진 나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먹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농경지가 감소해서 먹이 구하기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 조류 생태학 김성수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가축 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본에는 지금 추수 끝나고 바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 있는 떼까마귀 먹이인 낙고기 없어지는 데서 떼까마귀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다 있겠네요. 지구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까마귀들을 보면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추운 시베리아가 따뜻하게 느껴져서 떼까마귀가 안 온다니까. 이건 단순히 떼까마귀가 안 온다는 문제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구를 덜 아프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환경 지키기에 함께 앞장서자. 나는 이걸 정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도 아셨죠? 네. 자, 랭킹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남미경 시사평론가 수고했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